제가 맡은 주제가 칩하고 HBR인데 아무래도 이제 블리딩 리스크하고 항혈소 판재 초점을 맞춰서 아마 발표를 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맞춰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PCI하고 퇴원 후 블리딩 레이트는 생각보다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댑트 DES 연구에서 2년째까지 오일 블리딩 6.6%, 수혈이 필요했다는 게 2% 정도 되고 대부분은 이제 게스트로인테스티널 블리딩, 그러니까 GI 블리딩이 제일 흔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블리딩들이 실제 예후에 영향을 미치느냐? 많이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블리딩이 있었던 사람과 없었던 사람 비교해 보면 올코스 모텔리티가 13% 대 3%, 카디악 모텔리티만 봐도 5% 대 2%니까 블리딩이 있었던 사람들은 블리딩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블리딩이 있던 사람들이 원래 리스크가 높아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예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이 리스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초반에는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지만 1개월 이후, 1년 이후 랜드마크 어널리시스를 해보면 블리딩이 있었던 사람과 없었던 사람은 점점 이제 예후가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블리딩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 스코어를 개발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을 잘 예측할 수 있느냐 하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진료에 아주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노력들이 계속 되어 왔었고요. 그 중에 이제 파리, 프리사이스 뎁트 이런 것들은 그래도 많이 회자가 됐던 이제 스코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프리사이스 뎁트는 보면 HBR의 환자가 25%, 이건 이 사람들이 그 쿼타일로 나눈 다음에 제일 높은 쿼타일을 하이 리스크로 정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25%가 나오는 거고요. 그게 스코어를 보니까 프리사이스 뎁트 스코어에서 25% 이상이었다. 그리고 되게 1년째 팀이 메이저 블리딩이 25점이면 1%이고 25점 이상이 되면 이제 더 이제 점수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블리딩 여러 가지 스코어가 난무를 하니까 이제 ARC 그룹에서 우리가 이제 이스케믹 엔드포인트 말고 HBR도 한번 정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모였고 우리나라에서 김효 선생님 여기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은 바크 3 혹은 5, 그러니까 메이저 블리딩이 1년째 4% 이상 혹은 ICH 리스크가 1% 이상인 걸 HBR로 정의를 하자라고 프로포즈를 했고요. 그 리스크를 예측하는 인자로는 에이지, 그다음에 코모비디티, 그다음에 레보레토리 테스트, CNS 디지즈, 블리딩 히스토리, 그리고 어떤 약제나 시술, 수술 이렇게 리스크 팩터를 여러 가지 이제 꼽아놨습니다. 그다음에 이 메이저 리스크 팩터가 하나 이상, 마이너가 2개 이상이면 HBR에 해당한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요새는 이제 이 여러 연구에서는 일단 이 ARC HBR이 표준으로 점점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리스크 시스템이 정말 우리나라 환자들한테도 잘 맞느냐? 그래서 HBR 그 ARC 크라이테리아는 저희가 가진 정보가 없는 것들이 많아서 아직은 저희가 해보지는 못했고요. 스마트 데이트 환자들을 대상으로 프리사이스 뎁트 스코어가 잘 들어맞는지 한번 봤습니다. 전체 환자 한 3분의 1 정도, 30% 정도는 이 프리사이스 뎁트 스코어가 25% 이상에 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25% 서양 사람들이, 근데 저희는 이제 30%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이 HBR 그 ARC 데피니션에 속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체감적으로 느끼는 성별, 바디매스 인덱스가 역시 프리사이스 뎁트 스코어가 높고 낮으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점 미만은 에이지는 60세가 안 되는 데 비해서 25점 이상은 75세 가깝게 됐고요. 메일이 25점 미만에서는 80%가 넘는 데 비해서 25점 이상에서는 여자가 40% 이상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바디매스 인덱스는 25점 미만 25점인데 비해서 25점 이상은 23 정도 나왔으니까 저희가 사실 체감하는 게 어느 정도는 또 약간 들어맞는 것 같고요. ARC 데피니션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코모비티나 프리비어스 히스토리는 역시 프리사이스 뎁트 스코어 25점 이상인 그룹이 더 많았습니다. 파리 스코어보다는 이제 프리사이스 뎁트 스코어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더 잘 맞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팀이 그 바크 305 그러니까 메이저 블리딩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25점 이상이면은 1.3%. 그래서 그 원래 프리사이즈 뎁트 스코어에서 25점 이상이면 1.5% 이상 정도 나오는 것 같아서 그 비율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꼭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 데이터는 아무튼 그렇게 시사를 하고 있고요. 그 뎁트에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25점 미만에서는 6개월, 12개월 큰 차이가 블리딩에서 차이가 없었고 12개월 이상 쓰면은 이스케믹 엔드포인트에는 역시 프로텍티브 이펙트가 있었다고요. 25점 이상에서는 뭐 역시 12개월 이상 쓰면은 블리딩이 쫙 차이가 납니다. 반대로 이스케믹에서는 수치상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길게 쓰는 게 블리딩 리스크가 높은 사람에서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이제 결과를 보여줬고요. 여기 보시면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25점 이상하고 25점 미만을 비교를 해보면 블리딩 뭐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이스케믹 엔드포인트도 많이 차이가 나고 사망률을 보면 뭐 7% 대 1%, 카디악 데스를 봐도 4%대 0.7%니까 이 사람들의 고민은 이제 피만 많이 나는 게 아니라 이스케믹 엔드포인트도 많이 나고 그래서 위험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무조건 이제 약하게 짧게 쓰는 게 정답은 아니다라는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칩을 뭐 정의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저희 인터벤션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ACS가 있거나 아니면 뭐 컴플렉스 PCI를 한 환자들이 칩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되겠고요. 케이스를 하나 제가 보여드릴 건데 넌스테미 환자고 여자 환자고 키 신장이 이랬습니다. HBR ARC 데피니션에 해당하는 리스크 팩터가 연령, 그다음에 모더릿 CKD, 헤모글로빈 10.5니까 메이저 하나, 마이너 두 개, 그러니까 HBR에 해당한다고 알 수가 있었고요. 당뇨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넌스테미로 오셨는데 코로너리 해보니까 프락시멀 LAD, 프락시멀 서크 타이트 스테노시스 있었고 칼시피케이션 굉장히 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PCI를 넌스테미니까 했고요. 그다음에 로타하고 프락시멀 LAD 했고, 근데 서크가 각도가 굉장히 토쳤어서 이게 로타가 잘 안 넘어가고 한 두 번 시도해보고 잘못하면 이제 퍼포레이션이 될 것 같아서 여기는 로타를 안 하고 어찌어찌 스텐트는 넣었는데 역시 예상대로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와중에 또 레프트 메인 찢어 먹어서 스텐트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고민이 생기죠. 분명히 하이 블리딩 리스크이면서 인터벤션 복잡하게 하고 아주 만족스럽지도 않고 약을 어떻게 쓸 거냐. 그래서 나오는 전략들이 요새 이제 많이 회자되는 이런 연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리딩을 줄이지만 이스케믹 엔드포인트는 증가시키지 않는 치료 전략들이 계속해서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죠.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뎁트 듀레이션을 줄이는 거. 두 번째는 뭐 좁은 의미의 디에스컬레이션. 그러니까 약제를 포턴트 P2Y12 이니비터에서 클로피도글로 바꾼다. 혹은 도수를 리덕션한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는 뎁트 이후에 아스피린 썼었는데 바꿔서 해보자. 뎁트를 짧게 쓰고 아스피린을 빼버리고 P2Y12 이니비터 단독으로 치료를 하자. 라는 이제 연구들이 나왔고요. 그 뎁트 처음에 이제 뎁트 기간 줄이는 거 뭐 리더스 프리 오닉스1 있습니다만 약간 이제 맥락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HBR 높은 사람에서 비교적 단순하게 PCI 했을 때 1개월 짧게 쓰고 아스피린 써도 된다는 거니까 오늘 메시지하고는 약간 다를 것 같고요. 좀 리스크가 높은 연구는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이제 스마트 데이트 연구고요. 디에스컬레이션이 요새 와서 이제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여러 연구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연구로는 이제 얼마 전에 ACC, LBCT에서 장기욱 선생님이 발표하셨던 탈로스 AMI가 있고요. 요건 이제 티카를 한 달만 쓰고 클로피로 약제를 바꾸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수 리덕션은 김효수 선생님 작년 ESC에 발표하시고 란셋 퍼블리시 하셨던 호스트 리듀스 폴리텍. 이건 이제 1개월 플라스그램 10mg 쓰고 1개월 이후부터 10mg 쭉 쓰는 그룹하고 도수 리덕션 5mg 하는 그룹하고는 비교한 연구가 되겠고요. 아스피린 위드드럴의 뭐 우리나라 티코 연구도 있고 트와일라이트도 있고 저희가 했던 이제 스마트 초이스도 있고요. 이 많은 다 좋은 연구들이지만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시간 관계상 그리고 앞에서 아마 전 세션에서 되게 커버가 된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HS 연구도 여러 개 있었는데 저희 연구가 이제 인원수는 제일 많았고요. 스마트 데이트는 그래서 2,700명, 많이 쓰는 DS하고 6개월, 12개월 비교를 했었고 그 4.7% 대 4.2%로 저희가
마련한 이제 너니피리티는 가까스로 달성을 했습니다만 랜드마크 어널리시스에서 6개월 이상부터 이제 벌어졌고요. 특히 MI가 양국은 통계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6개월 위에서 이게 더 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저희가 내렸던 결론은 이제 그래도 ACS 환자에서는 뎁트를 10개월 이상 쓰는 게 원칙이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었고요. 디에스컬레이션 뭐 트라이얼도 많습니다만 우리나라 연구 2개만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연구 2개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효 선생님 진행하셨던 호스트 리스트 폴리텍 아까 스터디 스킴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요건데 환자 캐릭터가 약간 다릅니다. 프라스고렐이 이제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있는 그 약이기 때문에 연령대가 다른 연구보다는 조금 젊고 남자가 이제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다음에 BMI도 약간은 통통한 사람들이 포함이 됐었고요. 컨벤셔널군, 10mm 계속 순군에서 이런 컴포짓 엔드포인트가 10%, 이스케믹하고 블리딩 합쳤을 때 리듀스 도스가 7%여서 뭐 너니피라틴은 아주 넉넉하게 만족을 했고요. 이스케믹 엔드포인트 수치적으로 양군 다 낮고 차이가 없었다. 블리딩은 줄인 게 계속 쓴 것보다 반 줄였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메이저 블리딩은 사실 양군 다 낮고 차이는 없었고 대부분은 다 이제 바크 2에서 차이가 났었습니다. 탈로스 MI 이것도 아마 전 세션에서 커버가 된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개월에 이제 클로피로 바꾼 거하고 티카 비교를 했었는데 스터디는 뭐 잘 진행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1개월 이후에 딱 그 랜덤을 한 게 아마 이 연구의 장점일 것 같고요. 역시 엔드포인트는 이스케믹 블리딩 컴포짓 엔드포인트였는데 티카 계속성군 8.2%, 클로피로 바꾼 군에서 4%, 4.6%에서 한 45% 정도 이벤트를 줄였습니다. 이스케믹 엔드포인트 차이가 없었고 역시 차이가 나는 것은 블리딩이어서 이렇게 약제를 1개월 쓰고 나서 약제를 줄이거나 혹은 옛날에 포턴트 P2Y12 이니비터를 클로피로 바꾸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저희가 증명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아스피린 위드드럴 뭐 스마트 초이스 내용 잘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뎁트를 3개월 쓰고 클로피도그렐 베이스드 혹은 이제 다른 P2Y12 이니터 모노세라피를 하는 게 이스케믹 엔드포인트는 비슷하고 블리딩은 감소시켰다는 거고요. 이게 다 우리나라 이제 연구입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 20년, 21년, 요건 이제 2020년 ESC, 요건 이제 ACC, LBCT에서 발표를 했고 4년 연속 저희 우리나라에서 이제 향유수판 연구가 ACC에서 계속 LBCT에서 요번 김효 선생님 이그샘 트라이얼도 발표하셨지만 계속 이제 발표가 되는 이제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 전략을 보면 스마트 데이트는 쇼트 듀레이션, 그다음 초이스 티코는 아스피린 드라핑, 탈로스 MI는 드로그 스위치, 리듀스는 도스 리덕션인데 스마트 데이트는 쇼트 듀레이션 좀 아닌 것 같다. 드라핑 아스피린 드라핑하거나 이 두 전략은 디에스컬레이션은 괜찮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제 그래도 하나 주의할 거는 이제 아주 하이 리스크가 다 포함된 건 아니다. 그래서 데이트는 올코스 모텔리티가 3%, 나머지 연구는 다 1.5% 미만이기 때문에 데이트만 해도 이제 로우 리스크라고 저희가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다른 연구들은 이거보다 더 낮으니까 진짜 리얼월드에서 우리가 모든 환자한테 다 이 전략을 맘 놓고 쓸 수 있지는 않을 것 같고 하이 리스크에 대해서는 역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항혈수판 제제만 말씀드렸는데 다른 컨시더레이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뭐 좋은 약들 많이 나오니까요. 리피드 맘만 먹으면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30 LDL, 뭐 50 미만 화끈하게 낮추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블리딩이 GI 블리딩이기 때문에 PPI를 적극적으로 쓰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연구들 보면 대개 한 10에서 15% 정도거든요. 그래서 PPI가 언더 유스 되고 있습니다. PCI 진짜 할 거냐 말 거냐, 뭐 메디컬 트리트먼트도 좋고요. 그다음에 캐비지도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리전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캐비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 PCR 할 거면 잘해야죠. 그래서 저는 뭐 FFR 가이는 아닙니다만 멀티베스 디지즈에서는 필요하면 FFR에서 필요 없는 건 안 하고 또 거꾸로 해야 될 때를 놓치는 그런 그 우를 방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복잡하면 인트라베이크 이미징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마트 케이스 트라이얼 그 몇 년 전에 권현철 선생님 DCT, LBCT에서 발표하셨고 1년째 아웃컴 퍼블리시를 했었고요. 저희가 3년 결과는 며칠 전에 유로피셜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FFR 안 하고 QC에서 50%, 70% 인터미디엇 리전 900명을 PCR 하는 그룹하고 메디컬 치료하는 거하고 비교한 연구입니다. 1년 이후에 보시면은 저희 예상하고는 반대로 컨서버티브 그룹에서 계속 이제 이벤트가 발생해서
리베스큐라이제이션뿐만 아니고 카디악 데스 MI까지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FFR 아리까리 할 때 FFR 안 하고 그냥 D4 하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결론을 시사를 하고요. 저희 레지스트리 데이터인데 컴플렉스 리전에서는 아이브스를 했더니 롱텀하게 카디악 데스를 이제 줄였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컴플렉스 리전에서 이미징 모델리티 대 엔지오 가이디드 PCR 2대1로 랜덤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미징 모델리티는 아이브스하고 OCT 이건 시술자 판단에 맡겼습니다. 1,600명 저희가 이제 다 인로를 해서 내년에 아마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